2강의 레벨 3의 1번이에요. fx는 지금 정확하게 직선과 직선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딱 그려놨는데 gx가 지금 뒤에 k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요거 fx 플러스 절대값 fx 요것만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fx를 좀 그려보자. fx는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보다 작은 데서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3이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3에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이 정도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올 거고 그러다가 여기서 뻥 뚫려 있고 4번이에요? 답이요? 4번 아닌데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fx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다른 부분들은 가만히 있고 요 x축보다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만 어떻게 돼? 접어 올라가겠지. 접어 올라가가지고 1, 2, 3 요 부분에 이렇게 띠리리리 이렇게 접어져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 V자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에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지금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인데 그러면 원래 fx랑 절대값을 씌운 fx를 둘이 더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둘을 더했을 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지금 요 지점이 마이너스 6일 건데 이 마이너스 6에서부터 0까지 요 지점에서는 둘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0이죠. 그쵸? 네,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부호만 반대인 값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0으로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fx나 절대값 fx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원래 만약에 기울기가 1이었다면 기울기 1자리를 2개 더하면 기울기 2자리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지금 요런 부분들은 자, 우선 여기 0,1을 지났던 이 부분은 똑같은 게 두 번 더해지니까 0,2로 올라가겠죠. 그죠? 여기로 올라가고 기울기도 이렇게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두 개가 포개지니까 훨씬 더 높은 기울기를 갖는 2배만큼의 기울기를 갖는 요런 애가 그려지겠죠. 이쪽도 자 0,0에서 출발하는 건 같지만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기울기가 여기보다 더 높은 2배만큼 올라가는 요런 느낌으로 가겠다. 그죠? 기울기 1이니까 이 정도 되겠다. 그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지? 요게 지금 gx의 그래프예요. 그럼 물론 gx도 지금 현재 gx가 아니라 k를 제외했을 때 gx의 그래프야. 지금 이 그래프도 보면 0에서 끊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한테다가 k라는 상수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연속이 벌어진대요. 그럼 이제 딱 상상되는 상황은 뭐야? 요 놈의 그래프가 지금 여기는 빵이고 여기는 2잖아. 그죠? 그럼 요 놈의 그래프를 아래로 한 칸 내린 다음에 절대값 씌워가지고 싹 접어 올리면 끊어져 있던 지점이 붙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프로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상상해봐. 요 그래프를 아래로 한 칸 내리면은 얘가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런 모양이 되겠고 얘도 한 칸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갈 텐데 요 놈을 이제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접어 올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절대값까지 씌우면은. 그죠?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부분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 끊어져 있는 부분을 붙이기 위해서는 한 칸 내려가지고 접어 올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5번이 답이 되겠다. 이거는 그래프의 모양만 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니까 충분히 할 만한 문제였고 그 밑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교실수 a, b에 대해서 요놈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우선 fx는 대략 그려보면 직선 마이너스 3하고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에서 잘라가지고 자 여기 전까지 그리고 여기 이후에는 0 이후에는 x 플러스 2짜리 직선이니까 돼가지고 직선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는 직선이네. 뭐 이런 직선인데 요게 지금
다시. 그래서 이렇게 가는 직선이 되고 이렇게 가는 직선인데 중간에 끊어져 있는 거죠, 그죠? 중간 부분은 그럼 뭘로 연결시켜줘야 돼? 요 중간 부분에 지금 요 지점부터 요 지점 사이에서는 얘가 아니라 이제 2차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2차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 2차 함수는 이 연속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과 0,2라는 지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죠. 여기하고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는 2차 함수여야 되겠지. 그러면 몇 가지 모양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 함수 자체를 fx 자체를 연속으로 만들려면은 뭐 이런 모양을 생각할 수 있죠.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 그죠?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요런 거 상상할 수 있고, 또는 이런 건 어때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그래프, 이런 모양이어야지 fx 자체가 연속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fx가 연속인 게 아니라 fx의 무엇이 연속이래요? 절대값을 씌운 게 연속이래. 자, 그러면은 2차 함수가 방금 그린 것 같은 요런 모양이 되지 않고, 자, 요러면 어떨까?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를 지나가. 요렇게 생기면 어때요? 요렇게 생겨도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어떻게 돼? 이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져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겨도 괜찮네.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자, 마이너스 2지점을 지나가가지고 요렇게 생기면 어때요? 요렇게? 이래도 되죠. 접어 올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렇게 돼도 되죠.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연속이 되게 만들려면요, 조금 더 중요한 부분만 그리자면, 지금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0과 마이너스 3지점을 그렸을 때, 자, 0,2 하고요, 0,2 하고 0, 마이너스 2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지점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1. 자, 요렇게 4개의 포인트를 찍어 놓고 요 둘 중에 하나를 지나가고 요 둘 중에 하나를 지나가게 만들면, 그러면 접어 올리면 늘 연속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요렇게 지나가는 경우, 요렇게 지나가는 경우, 요렇게 지나가는 경우, 요렇게 지나가는 경우, 일단 4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경우를 좀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요 지점이 지금 y축이니까 생각하기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요 지점의 값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를 지나간다는 거는 0,2를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요 2차 함수의 y절편 b가 2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밑에를 지나간다는 거는 0, 마이너스 2를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b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b가 2일 때 하고, 두 번째는 b가 마이너스 2일 때 하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b가 2일 때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나가는 경우와 여기 지나가는 경우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1 지나가거나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지나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자, 요 경우에도요, 똑같이 마이너스 3, 1 지나가거나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지나가거나, 총 그러니까 우리는 4가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이 4가지 상황이 전부 다 답이 되느냐는 요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거. 이 마이너스 4에서부터 1 구간에서 함수 절대값 fx의 최대값이 3이라 그랬어요. 지금 보면 요 원래 그래프를 보면 지금 마이너스 4면은 뭐 마이너스 4 이쪽이니까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1이면은 1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얼마죠? 요게 지금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니까 1,3이겠죠. 그죠? 그러면 요 지점을 우리가 이렇게 띠리리리 그어놨을 때 절대값으로 접어 올리더라도 이 라인을 넘어가면 돼야 안 돼? y는 3이라는 요 라인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차 함수 형태를 뒤집어 올릴 거니까 이 2차 함수는
자, 이 2차 함수는 지금 요 구간 안에서 꼭지점을 이렇게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걔를 이렇게 접어 올렸을 때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요거보다는 작아 되는 거죠. 그쵸? 뒤집어 올렸을 때. 그치?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식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요 놈을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니까 자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끝에 있는 요거 있죠. 요 놈에다가 절대값 씌웠을 때 얘가 3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얘는 누구보다는 커야 될까? 그지? 이 3의 반대로 접어올린 요 라인 마이너스 3보다는 꼭지점이 최소한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거보다는 요렇게 같아도 되니까 등호 이렇게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정리하면 요 경우에 이제 B는 2로 정해놨으니까 요 경우에 A 값 하나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A와 B가 한 쌍 만들어진다면 그 한 쌍의 조합이 요 식을 만족하는지 체크하고 또 요 경우에도 A 찾아가지고 그 A, B 조합이 요거 만족하는지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체크해가지고 얘까지 만족하는 걔네들만 모아놓고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겁니다. 요것을. 그지? 그게 이제 마지막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집어넣으면 요 녀석이 마이너스 3,1을 지나간다. 근데 B가 2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은 3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예요? A가? 마이너스 3A가 4인가? 이렇게 되나요? 아 9다 맞다 그죠? 9 그럼 얼마야? 3분의 10인가?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은 첫 번째 AB는 3분의 10하고 2예요. 그럼 얘네 둘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지? A제곱이면 9분의 100이니까 4로 나누면 마이너스 9분의 25죠. 그죠? 요거 이제 확인 작업 마이너스 9분의 25에다가 B값이 2니까 2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나요? 얘가 마이너스 2점 몇이잖아 그지? 그럼 2 더하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네 그죠? 그러면 A, B값 하나 찾은 거예요. 자 A가 3분의 10이고 B가 2인 거. 자 이렇게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요것도 이제 대입해가지고 요 fx식에다 대입해서 A를 찾아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은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그리고 B가 2니까 플러스 2 그러면 3A가 12니까 A가 4인가요? 그죠? 그럼 A가 4인 것도 이제 여기다 넣어가지고 확인 작업을 해보면 얘 어때요? A가 4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죠. 요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만족하죠. 그죠? 그래서 A 값이 4고 B 값이 2인 경우 자 이렇게 두 번째 또 A, B의 조합을 찾았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요거 B가 마이너스 2일 때 볼게요. 자 B가 마이너스 2일 때 요때도 똑같아. 우리가 할 일은 대입하는 거죠. 얘를 대입하면 1은 9 마이너스 3A 그리고 마이너스 2니까 자 3A가 이번에는 7, 6인가? 그죠? 그럼 A가 2네요. 그러면 2, 마이너스 2인데 요거는 만족하나요? 되죠? 2, 마이너스 2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찾을게요. 마이너스 1은 9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그럼 3A가 얼마죠? 7에다가 8인가요? A가 3분의 8 자 그럼 3분의 8,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9분의 64니까 마이너스 9분의 16 마이너스 2잖아 그치?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를 만족하나요? 못하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가 지금 걸러지는 거네. 네 가지 경우 중에 요 경우 하나가 걸러지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A, B의 조합은 총 세 가지가 됩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요거 절대값 씌워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를 찾으시면 답이에요. 그래서 얘네 셋 중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저게 최대가 되는 경우를 찾으면 최대가 3 나오고요. 최소가 0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9, 그죠? 네, 이렇게. 또 2번이랑 3번 조금 이제 복잡한 과정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2번에서도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힌트를 얻고 그 다음에 계산을 통해서 답을 찾고 조금 어려운 패턴의 문제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 3번도 가볼게요. 자, 3번은요.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fx의 그래프가 요 y는 ax 플러스 t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일단 문제에 변수가 많아. 문자가 되게 많죠. a도 있고 뭐 t도 있고 뭐 k도 있고 뭐 알파도 있고 되게 많죠. 잘 읽어봐야 되는데 우선 fx를 좀 그려놓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fx는 2분의 1로 묶으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요렇게 생긴 애한테 절대값을 지금 씌워놓은 거잖아. 이렇게 절대값 씌워놓은 거니까 이 친구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이제 여기로 이렇게 접혀있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일 겁니다. 그죠? 이게 fx인데 이 fx에다가 요런 직선을 하나 그을 거래요. 요런 직선. 얘는 딴 건 모르겠지만 a는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양수니까 방향이 오른쪽 위방향으로,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뭐 요런 직선 하나 그을 거래요. 그럼 만약에 지금 그은 것처럼 이렇게 그어지면은 요 직선은 요 fx랑 만나는 점이 없는 거죠. 그죠? 만나는 점이 없어. 자, 그럼 그러다가 얘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기서 지금 t 값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t 값이 변하면 이제 얘가 이제 기울기는 유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접하는 순간이 한번 오겠죠. 그럼 원래는 여기까지 교점이 빵개였다가 여기서 딱 접하는 순간 교점이 하나로 변하니까 여기서 지금 이 GT가 불연속인 순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GT가 불연속이라는 건 이 직선과 fx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이에요. 점의 개수니까 0개에서 1개 되면 불연속인 거잖아. 그죠? 그죠? 또 1개에서 2개 되면 또 불연속인 거고.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이 몇 번 있냐?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녀석을 보면 0번에서 1번, 그리고 이렇게 하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그죠? 접하는 순간 지나고 나면 바로 2번이 될 거고, 그러다가 2번 하다가 요 순간이 몇 번이야? 3번 됐다가 다시 3번 됐다가 요 순간에 4번이죠. 이제 4번 됐다가 뭐 3번 됐다가 2번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이런 일은 이 직선이 지금 기울기가 요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아무튼 이쪽에 있을 때는 교점이 없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오다가 싹 접하는 순간이 한번 오겠지. 요때 교점이 하나가 됐죠. 그 이후로 계속 어때요? 계속 교점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지점의 개수는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자, 변수가 많으니까 하나를 고정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k가 1일 때, 요때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n1부터. 자, n1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k 자리에다 지금 1을 넣은 건데 a를 k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인 상태를 말하죠. 기울기가 1인 상태. 그래서 y는 x 플러스 t라는 요 직선과 y는 fx의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입니다.
변하는 순간이 몇 번 오는가? 이게 n1이죠. 그죠? n1. 자, 그럼 이제 기울기가 1인 순간이면은 자, 아까 이 친구를 다시 기울기를 좀 이렇게 눕혀가지고 기울기가 1이면은 여기 좀 이렇게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접하는 순간이 한 번 오겠죠? 여기서 한번 불연속 일어날 거고 또 얘가 가다 보면 또 이쪽에서 여기서 이때 교점이 한 번 변하죠. 그죠?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 그리고 여기 또 접하는 지점을 지나가면서 또 한 번 변하죠. 그럼 몇 번 변한다고 볼 수 있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죠? 교점이 세 번 교점의 개수가 변하니까 n1의 값은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n2부터는 우리가 이제 기울기가 자, 이렇게 좀 올라갔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자 여기 지금 요 접하는 지점 있죠. 요 2라는 지점, 요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가를 찾아놓고 시작할 겁니다. 자, 요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그냥 f'2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f'2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놈을 미분해가지고 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2를 찾으면 미분하면은 x인가요? 그죠? 그럼 이 집어넣으면 2죠. 그죠? 이거 내려오면 그냥 x만 남잖아. f'2는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2가 되면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을 내가 여기다가 딱 갖다 대는 순간 정확하게 2,0에서 이 fx랑 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점을 지나가면서 또 변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 뒤로. 여기서 한번 딱 교점의 변화가 생기죠. 그럼 그 뒤로는 어떨까요? 쭉 가다가 쭉 여기도 지금 봐봐. 여기도 정확하게 보자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뒤집어져 올라오는 부분 있죠. 요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딱 2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자면 요 지점에서도 우리는 한 번만 만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맨 처음에 요 지점에서 한 번 딱 교점의 개수가 변하고 한 개로 변하고 0개에서 한 개로 변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교점이 몇 개인 거예요. 0개에서 한 개에서 바로 두 개로 변하네, 그치? 그러니까 한 지점에서 그 지점 지나자마자 바로 두 개지. 두 개로 쭉 가는 거예요. 두 개로 쭉 가서 뒤로 아무리 가도 계속 교점은 두 개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2의 값부터 2가 나오고요. 그 다음 n3부터는 이제 기울기가 얘보다 더 커진 거잖아. 그죠? 기울기가 이거보다 이제 더 커졌으니까 이때부터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계속 자 아까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여기서 한번 딱 교점의 개수 변하고 그 뒤로 계속 똑같아요. 그지? 그래서 n2, n3 땡땡땡에서 n10까지는 전부 다 n2가 2가 아니라 1이지 그치 얘들아? 한 번 변했으니까 한 군데서 변했으니까 자 이 뒤로는 전부 다 1이 쭈루루루루 유지됩니다. 그래서 n1부터 n10까지 다 더해봤자 얼마밖에 안 돼요? 12밖에 안 돼요. 12. 이런 문제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고 기울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얘랑 어떻게 만날까 그러니까 프라임의 값을 잘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3강으로 넘어가기 전에 29쪽에 그 대표 기출문제 있죠.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답 한번 찾아봐 얘들아. 29쪽에 있는 대표 기출문제 답 찾아보세요. 참고로 이게 21번 문제였어요. 21번 문제. 자,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파악은 됐죠?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문제를 풀 때 뭐 그냥 단순한 문제들 말고 조금 복잡한 문제는 처음에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갈까가 되게 고민되잖아. 처음 딱 뭔가 시작할 때. 근데 그 생각하는 방향은 자꾸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보면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출발하라고 내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계속 익혀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데 우선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처음에 뭘 해보라는 얘기 같냐면 우선 뭐 나 조건에 G0이 1이라 그랬으니까 요거를 한번 대입을 해볼 거고요. 그러면은
fx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하나 발견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조건을 이용해서 이 gx가 연속이다라는 얘기,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차근차근 해보면 g0이 1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이 가에 주어진 요 식에다가 x자리에다 0을 넣어볼게요. 여기다 x자리에다 0을 집어넣으면 f0 곱하기 g0 하고 이쪽은 그냥 0이죠. 근데 g0이 1이었기 때문에, 얘가 1이었기 때문에 f0은 0인 거죠. 그죠? 자, f0이 0이에요. 근데 fx는 3차 함수입니다. 최고창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fx의 식의 모양에서 일단 x라는 인수 하나는 빼낼 수 있겠죠. 빼내고 3창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을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줄 수 있겠네. 그치? 맞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1번이에요? 맞아요. 오.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첫 번째 식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어보면, 자, fx가 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여기까지가 지금 fx고, 여기다가 gx를 곱한 것이 얘가 x 플러스 3입니다. 그죠? 그럼 gx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gx는, 자, x는 날려버리고 요렇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x 플러스 3, 요렇게 gx. 그러면 gx가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조건이 뭐야?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gx가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왔는데 이 친구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항상 연속이 되려면 이 말은 이 분모에 있는 요 2차식이 절대 얼마가 되는 순간이 없다? 0이 되는 순간이 없다. 그치? 얘가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친구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친구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A랑 B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찾아놓을 수 있는 게 gx가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g0이 1이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g0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것을 여기 잡아놓은 요 gx 식에다가 집어넣어보면 g0은, 자, 분모에 x에 0 들어가면 b만 남고 분자는 3만 남으니까 b분의 3이 1인 거죠. 그래서 b 값은 3이라는 것을 알고 갈 수 있겠네. 그지? b가 3이야. 그럼 여기다 이제 b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3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자, 그럼 판별식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은 거니까 a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12부터 플러스 루트 12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F1이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F1이 자연수면 사실 여기다가 1 집어넣어보면 우리 이미 B가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자, B가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F1의 값 구하면 F1은 앞에 거 1 되고 4 플러스 A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라는 얘기는 그냥 A도 뭐라고 생각해도 돼요? A도 자연수죠. 우리 최대값 찾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 중에서 제일 큰 녀석을 우리가 F1이 자연수다.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 중에서 A가 있을 거고. 그지? 자, 그 다음에 G2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생각하면 돼. G2의 최소값이면 어차피, 자, G2를 써보면 분모는 5라고 고정돼 버린 거고요. 분자에도 X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7 플러스 2A인가요? 그럼 이 값의 최소값을 찾으려면, 이 값의 최소값을 찾으려면 분모는 어때야 돼? 최대가 되지 않겠어? 그치? 분자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A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 중에 가장 큰 건 누구예요? 3이죠. 3. 네. A를 3이라고 놓으면 되겠네. A를 3이라고 놓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13분의 5가 돼가지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생각을 해 나가는 과정을 잘 따라가면은 21번 치고는, 그치? 할 만한 문제죠. 민서 이렇게 늦게 왔어. 3번
거 먹었어? 자, 이제 3강으로 갈게요. 3강은 이제 미분의 처음 시작 단원이라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평균 변화율, 뭐 미분 계수 이런 거 다 미분의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 않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요거 미분의 정의를 나타내는 식 있죠? 요 f'(x'를 나타내는 요식 또는 요식 요런 것들은 문제 풀 때 중요하게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모양이 조금 가물가물했었다면은 다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미분의 뭐 원래 본질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시 얘기하지 않을게요. 다만 미분은 떨어진 두 지점 사이의 기울기에서 이 떨어져 있는 점을 점점 가까이 이렇게 옮기다 보면 결국 한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개념을 이제 요 극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자, 그러면 31쪽에 보시면 31쪽에서 예제 1번에 미분계수, 그래서 이거 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보면 우리가 늘 하는 게 뭐예요? 자,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어디로 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f-2가 얼마구나? f-2가 1이구나. 그러면 이제 미분의 정의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자, 분모를 x 플러스 2 이렇게 묶어주시고, 분자에서는 1 대신에 f-1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이제 맞춰주는 거지. 요거 빼기 요거가 요 밑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은, 그지?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이것 전체가 뭘 나타내게 돼요? 요렇게가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나타내게 된다. 그죠? 얘가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던 요 x라는 친구가 얘 혼자 마이너스 2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 전체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f 프라임 마이너스 2로 바뀐다. 이런 게 이제 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풀이죠. 그래서 요것이 지금 4가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다. 요것을 첫 번째 식에서 얻어내면 되겠고, 자, 두 번째도 h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얼마로 가야 돼요?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은 h가 0으로 가면 이게 f-2 마이너스 1이 f-2 마이너스 1이 0인 거니까 결국 f-2가 1이라는 거고, 자, 얘도 똑같이 정의로 써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f 3h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그죠? 우리는 지금 요거 마이너스 요거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몇 h가 있으면 좋겠다? 3h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뒤에다가 더 3 이렇게 하나 붙여주고, 자, 그러면 결국은 앞에 거 전체가 f 프라임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리고 얼마 곱해져 있는? 3이 곱해져 있는 상태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까 구했던 요걸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풀리는 게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기본적인 풀인데, 사실 우리가 실전에서 풀 때 이렇게 푸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하니? 로피탈을 쓰는 게 더 편하죠. 그쵸? 로피탈을 쓰는 게 더 편하고, 여러분 로피탈을 쓸 때 이게 이제 미적분을 배운 사람들한테는 당연한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요런 거 있죠, 요거. 요거를 우리가 로피탈 쓰려면은 얘를 미분해야 되잖아요. 요런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미분하면? 일단 f 프라임 3h-2가 나오고, 안에 있던 요 녀석을 미분한 것을 뒤에 한번 곱해주죠. 기억나니? 속미분이죠. 속미분. 얘를 미분해서 곱해주면 앞에 3이 하나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 분모는 미분하니까 h 없어 1 되잖아. 그럼 요건데 여기서 h가 0으로 가니까 바로 3f 프라임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나오죠. 그렇죠? 정의를 이용해서 풀면은 요거까지 가는데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지만 로피탈을 쓰면 바로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로피탈을 써가지고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 그래 뭐 미분 가능성이라는 건 A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 지점에 무엇과 무엇이 같아야 돼? 그지? 일단은 연속이 보장이 무조건 돼야 되고요. 연속이 보장됐다면 그 다음에는 뭘 확인하면 돼?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되죠. 그죠? 무조건 연속은 깔려 있는 거고 연속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되는 거고 그래프상에서는 어떠면 돼요? 부드럽게 이어지면 되죠. 그렇죠? 꺾어지지 않으면 된다. 그죠? 꺾어지게 되면 그 지점에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다른 거니까 꺾어지지만 않으면 되겠다. 자, 문제로 갑니다. 문제로 가서 이것도 뭐 기본적인 문제인데 딱 문제 보시면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일단 x값이 2라는 지점에서 뭐가 먼저 완성돼야 돼요? 연속이 먼저 완성돼야 되지.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우리가 요 위에 있는 녀석을 gx라고 따로 이름을 한번 붙이고 밑에 있는 녀석을 hx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이게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첫 번째 g2하고 h2가 어떻다? 같다. 그리고 두 번째 g'2하고 h'2가 어떻다? 같다. 이 두 가지가 만족되면 끝나는 거죠. 네, 그럼 그 이후에는 그냥 단순한 계산이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A, B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넘겨서 도함수로 갑니다. 도함수. 도함수는 이제 미분을 해 놓은 함수를 말하고, 그쵸? 우리가 뭐 흔히 f'x라든지 뭐 y'이라든지 dy dx, 뭐 d dx fx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좀 복잡한 그 문제에 가면 누구에 대해 미분했냐가 중요하지만 우린 대부분 x에 대해 미분한 식을 보기 때문에 뭐 같은 기호로 다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냥 x에 대해 미분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미분법이죠. 그래서 다항함수의 미분법. 자, 문제로 바로 갈게요. 35쪽에 예제 3번을 봅시다. 자,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t, f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f 프라임 t가 그지? 여기 나와 있는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죠. 접선의 기울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식을 보니까 여기에다가는 분모에다가 얼마를 막 달아주고 싶어? 2를 달아주고 싶죠. 그죠? 2를 달아주고 뒤에다가 2 한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녀석한테는 역시 2를 달아주고 싶죠. 2를 달아주고 뒤에다가 2 한번 곱하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 f 프라임 자, h가 0으로 가니까 f 프라임 a죠. 거기다가 곱하기 2 한 것이 자, 가운데 거는 h가 0으로 가면은 f 프라임 b인가요? f 프라임 b에다가 또 2 곱한 거 이게 얼마구나? 6이구나. 그럼 결국은 f 프라임 a하고 f 프라임 b가 똑같이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뭐 끝났네? 이게 f 프라임 나타내는 식이었잖아요. 아까 그죠? 요 놈의 값이 얼마가 될 때를 찾으면 되는 거야? 얘가 3 될 때, 요걸 3이다라고 놨을 때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 바로 a 값과 b 값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미분해가지고 3되는 지점을 찾으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넘겨서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1, 3에 2, 2에 풀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b 중에 a가 작다 그랬으니까 a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b가 3분의 2가 되겠네. 그럼 b 마이너스 a는 얼마요? 4번. 이렇게. 그죠? 자,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 36쪽에 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합성함수 얘기가 다시 살짝 나오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참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참고. 자, 그 위에 쪽에 먼저 요거 맨 위에 4번에
y가 fx 곱하기 gx일 때 y 프라임이 이렇게 생긴다. 이거 우리가 흔히 무슨 미분이라 그래요? 곱미분이라고 하죠. 곱미분. 그지?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요것도 뭐예요? 지금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중간에 이것도 곱미분이죠. 3개짜리 곱미분 종종 나오고. 자,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요게 지금 잘 뜯어보면 얘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fx에다가 제곱이 이렇게 씌워져 있을 때 이것 전체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대요? 일단 이놈이 크게 봤을 때 맨 위에 있던 2가 앞으로 튀어내려오고 f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안에 있는 요 녀석을 한번 뭐 한 거야? 미분해서 요렇게 뒤에다 붙여주는 거죠. 그쵸? 이게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쓰자면 이런 얘기예요. f라는 함수 안에 gx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이런 게 합성함수잖아. 그지? 그지? 요렇게 생긴 애를 미분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겉에 있던 친구 f라는 애가 먼저 미분이 이렇게 땅 되면서 f 프라임 gx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이 속함수 gx라는 녀석이 한번 미분돼서 뒤에 곱해지는 거죠. 그죠? g 프라임 x 이렇게 곱해지는데 이게 엄밀하게는 이제 미적분에 나오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쓰거든요.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쓰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쓸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하나 해볼게. 자, 40쪽으로 가겠습니다. 40쪽. 40쪽에 4번 한번 해봐야 되나? 4번. 40쪽에 4번 풀어보세요. 그쵸? 답 3번이고, 그치?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얘기가 요거 있잖아. fx하고 g-x가 같다 그랬잖아요. 이 식을 우리가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fx는 당연히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f'x가 되겠지.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g-x 있잖아. 이 녀석을 x에 대해 미분을 하면 일단 g가 미분되면서 g'-x가 되겠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치? 이 녀석이 한번 미분이 돼서 곱해줘야 되니까 얼마가 앞에 튀어나와요? 마이너스가 하나 띡 튀어나오게 된다. 그치? 요런 걸 우리가 방금 얘기한 속미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뭐 간단한 문제죠. f-1은 5인 거고요. f'-1은 2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g 요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궁금한 g1은 f-1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5인 거고, 그 다음 우리가 궁금한 또 g'1은 뭐랑 같냐면 요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f'-1과 같겠지. 그래서 f'-1에서 부호 바꾼 것 그러니까 답은 3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앞장에 이제 문제들은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이니까 우리 레벨 2에 있는 것들 중에서 자, 바로 위에 3번 하나 해볼게요. 3번. 자, 3번도 문제를 딱 보면은 그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라는 그런 문제 같네. 그럼 이 앞에 있는 요 녀석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쓸 수 있나요? 이거는 그냥 f'0이죠? 그죠? 이거 f'0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붙어 있는 요 놈은 뭔가요? 얘는 f'x죠, 그죠? f'x. 자, 그러니까 f'0에다가 f'x를 곱했더니 그게 x제곱 플러스 4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f'0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거는 어쨌든 미분해가지고 0을 때려 넣은 거니까 무조건 어떤 상수겠죠. 상수. 그래서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f'0을 우리가 k라고 한번 해볼게요. 상수니까. 자, 그러면 f'x가 k분의 1 x제곱 플러스 k분의 4 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0,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때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요 녀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겠어?
f 프라임 0이 f 프라임 0이 f 프라임 0 하면은 k분의 4죠. 요게 양수다. 그죠? 요게 양수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근데 f 프라임 0이 지금 k분의 4인데 우리가 좀 전에 f 프라임 0을 뭘로 잡았어요? k로 잡았으니까 k분의 4가 다시 뭐랑 같은 거야? 다시 k랑 같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k 제곱이 4가 돼서 k는 2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죠? 잘 봐봐. 요거 f 프라임 0 자체를 k로 잡고 시작한 거잖아. 그치? 그러므로 f 프라임 0이 k분의 4면 그게 다시 k랑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k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k는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fx가 완성됐어요. f 프라임 x가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로 완성됐으니까 f 프라임 4는 8 플러스 2 답은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5번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41쪽에서는요 41쪽에서 우리 두 문제만 좀 풀어볼 건데 41쪽에 6번을 한번 봅시다. 6번. 자, 6번을 여러분들이 이제 fx를 찾는다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fx를 어떻게 찾을까? 한번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fx를 어떻게 찾을까? 아마도 f0이 2고 f 프라임 0이 0이고 그 다음에 f5는 2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 그쵸? 그럼 여러분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다라고 했으니까 체이가 만약에 푼다면 fx 어떻게 찾을 거야? ax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해가지고 5를 집어넣는다. 자, 물론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됩니다. 내가 원하던 대답이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도 되죠. 그러니까 처음 단계는 이거죠. 처음에는 요렇게 이제 쓰는데 f0이 2니까 c가 2라고 처리가 되고 미분에서 0 집어넣은 게 0이니까 b가 0이 되죠. 그죠? b가 0.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없어지니까 요것만 남고 거기다가 f5는 2를 집어넣어가지고 a 값을 찾는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자, 근데 요것을 우리가 이 fx를 찾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요? 지금 이 함수는 0에서 0,2를 지나고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죠? 그러면서 5,2도 지나가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 지점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놓는다면 이 지점에 이렇게 그어놓는다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올라와서 0에서 한번 접하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지점이 5인 상황? 맞나요? 그쵸? 3차 함수니까 무조건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지? 그러면 내가 이 3차 함수 fx와 자, 지금 2라는 라인이 만나는 지점 2라는 라인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서 만나는데 0은 중근이고 얘는 그냥 근이죠. 그러면 fx-2라는 식을 썼을 때 이게 x제곱 괄호 x-5라고 표현되지 않을까? 맞니? 그럼 fx는 x제곱 괄호 x-5에다가 2만 넘겨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물론 지금 이 문제는 저렇게 잡아도 금방 대입해서 a가 나오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그래야 이제 그 함수의 식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쵸?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fx를 잡아주면 좋겠고 거기다가 지금 뭐 찾는 거니? f3 찾는 거니까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6 3번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자, 8번. 이거 여러분 8번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이거 그거잖아. 옛날에 그거 수투 한참 니네 공부할 때 이것을 Y의 영광. 정석으로 푸느냐 그래 뭐 이렇게 막 저 그때 학원을 안 다녀서 모르겠어요. 안 다녔나? 그지 편미분을 해가지고 푸는 뭐 그런 문제였죠. 편미분 그죠? 너무 오랜만이야. 이거에서 어떻게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만났을 때 그 편미분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단 말이지. 일단 편미분이 뭐였니? 미분해가지고 Y의 영광. 그러니까 지금처럼 x랑 y가 같이 들어가 있는 식에서 한 녀석 한 놈만을 변수로 보고 미분하는 게 편미분이었죠. 네. 그죠? 자 근데 이제 그 방법이 교과서적인 방법은 아니잖아. 네. 그래서 먼저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먼저 풀어보면 이것도 처음 출발은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자, 이게 바로 뭐예요? f 프라임 x의 정의를 나타내는 식이죠. 그렇죠? 원래 이런 형태로 지금 식이 주어졌을 때 이런 문제를 푸는 원래의 정석은 요렇게 f 프라임의 정의를 써놓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 fx 플러스 h 요 부분을 요 식을 통해서 표현한 다음에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으로 가보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좀 길겠네, 그지? fx 그 다음에 y 대신에 그냥 h로만 바꿔준 거니까 fh 그 다음에 플러스 ax 제곱 h 플러스 axh의 제곱 플러스 bxh 마이너스 1하고 끝에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죠. 그럼 fx는 어떻게 될까요? 지워지네. fx 지워져요. 이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 중에서 여기 있는 요 fh하고 맨 끝에 있는 마이너스 1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h 요렇게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요것의 의미를 찾으려면은 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먼저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식에서 x, y에다가 전부 다 0을 집어넣어 보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f0 하고 여기도 f0 플러스 f0 그 다음에 줄줄줄줄 0이죠. 줄줄줄줄 0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f0 하나씩 날리고 나면 결국 f0이 얼마구나? f0이 1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1은 우리가 마이너스 f0으로 해석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여기 지금 빨갛게 색칠한 요 세 개가 만나가지고 h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f 프라임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죠? f 프라임 0. 자,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들은 h가 하나씩 어떻게 돼? 지워지겠죠? h 하나씩 지워져요. h 지워지면 ax 제곱 플러스 axh 플러스 bx인데 지금 h가 얼마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런 axh 요 친구는 h가 0으로 가면 요렇게 날아가겠죠. 0으로 날아갈 거예요. 자, 결국 우린 f 프라임 x를 구한 건데 f 프라임 x가 요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됐죠. 그쵸? 뭐 끝에 이 f 프라임 0은 당연한 거지. 이거 f 프라임의 상수항을 나타내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결과적으로 f 프라임 x는 몇 차 함수구나 2차 함수구나 라는 결론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좀 줄여가지고 쉽게 할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편미분인데 자 편미분하는 방식은 이런 거였죠. f0이 1인 거 찾는 것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을 우리가 흔히 편미분이라는 방법으로 풀면은 1단계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y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는 x는 무슨 취급을 해줘? 상수처럼 취급해주겠다는 얘기죠. x를 상수처럼. 자 그러면 이쪽에 있던 fx 플러스 y 이거는 그냥 f 프라임 x 플러스 y가 될 거예요. 그지? y라는 변수에 대한 함수니까
미분하면 이렇게만 써질 겁니다. 안에 속미분해도 어차피 y에 대한 미분이니까 1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fx는 온전한 상수 아닌가 이거는? 그죠? 지금 입장에서 보자면 그럼 fx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날라가 버려. 자, 그 다음에 f 프라임 y.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항들 전부 y에 대해 미분하는 거니까 ax 제곱 플러스 자, 2 내려오고 axy 플러스 b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y에 대해 미분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 y에다가 0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f 프라임 x가 자 y 0 들어가니까 f 프라임 0 되고 ax 제곱 그 다음에 y 0 들어갔으니까 없어지고 bx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나온 결론이랑 어때? 똑같아. 그치?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떤 그 중간 과정을 약간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이것만 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f'이 2차 함수다 라는 것까지 알았는데 그럼 그걸 알고 있는 상태로 이제 나 조건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f'x가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고 직선 y는 15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여기다가 얘가 2차 함수야 라는 걸 딱 집어넣으면 결국 이거 뭘 알려준 거예요? 무슨 점?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알려준 거죠. 그치?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다? 1,15라는 꼭지점을 알려준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꼭지점 1,15니까 우리 f'x를 이렇게 써봅시다. 얘를 a괄호 x-1의 제곱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죠? 요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a만 처리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잖아. a만 처리하면 그래서 a를 처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조건 f'0 플러스 f'-2의 합이 0이다. 요 마지막 조건 요걸 써주시면은 f'0이면은 a 플러스 15고요. f'-2는 얼마야? 9a 플러스 15인데 이것의 합이 0이니까 10a가 마이너스 30 그럼 a는 마이너스 3 되겠네. 그지? a는 마이너스 3. 자, 그럼 여기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딱 넣어주고 얘를 한번 전개시킬게요. 전개시키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8 이렇게 되죠. A 마이너스 3인데. 아, 그러네요. 쏘리.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럼 뭐지? 10인가? 맞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요거 a 값은 마이너스 3인 거 알고 있고 b 값이 나왔죠. b 값. b 값이 지금 얼마야? 6이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본 거는 f'(a 플러스 b니까 f'3을 지금 풀어내라는 얘기죠. f'3. 3 집어넣으면 얼마니? 얼마? 아, 여기 이거 마이너스였지? 그래. 여기. 답은 3인가? 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뭐 여기 레벨 2는 쉬운 편이고 레벨 3는 조금 어렵습니다. 레벨 3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3강을 했는데 3강에서 아까 교재 쓱 훑어보니까 그래도 뭐 1강, 2강 열심히 좀 풀어놓은 사람들도 있고 아예 그냥 마치 어제 받은 책처럼 깨끗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밀려놓으면 이제 나중에 나중에 따라잡아야지 이럴 시간이 없다. 준이야, 그럴 시간이 없다. 그지? 자, 그리고 계속 이제 지난 주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에는 단원별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전체 단원을 아울러서 공부하는 시간을 계속 병행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위에 그 4층에서 모의고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예은이하고 준이밖에 없니? 너 안 하니, 채희야? 왜 안 하니? 자, 얘들아, 남은 기간 동안에는 자기 수준에 맞게 계속 전범위 모의고사를 계속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토요일 날도 얘기했죠. 금방금방 까먹어요. 우리 뭐 하물며 수원 공부할 때도
삼각함수 하다 보면 뭐 수열 까먹고 뭐 수열하다 보면 지수록을 까먹고 막 이러는데 수원 수투 같이 돌리려면은 많이 까먹는단 말이지. 그러면 그 잊어먹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전범위 공부를 계속 돌려야 돼. 그래서 모의고사 특강을 4층에서 하는 거든 이제 이번 주부터 내가 다시 또 나랑 하는 모의고사 특강도 개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요거는 그 20문제 정도, 19문제에서 20문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들 좀 제외시키고 킬러 문제 3문제 정도 혹은 2문제 정도 빼고 공통 범위를 한번 쫙 풀어가지고 풀이까지 다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쫙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줘. 집에서 혼자 할게요 이러고 혼자 하는 애 한 명도 못 봤어. 집에 가면 또 할 일이 생기고 나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순위가 밀리게 돼 있어. 그러다 보면 시간 금방 간다 얘들아.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할 거니까 자, 할 사람들은 나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31분. 오케이,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모의고사 오늘부터는 이제 수투 범위로 다 돌아왔습니다. 극한이랑 연속이랑 해서 문제니까 자 풀어봅시다.